자, 수특 100 몇 페이지니? 이게 106페이지 12번인가? 104페이지인가? 106페이지인가? 106페이지 12번. 이건 기체의 경우고 얘는 뭘로 인정해 주는 거야? 고체의 경우로 인정해 주는 거지. 그리고 완전 A 전자가 전이할 때 연속적인 빛이 방출할 수 있다? 연속적이야? 불연속적이야? 방출하려면 떨어져야 되겠지. 불연속적인 빛을 방출합니다. 그 다음에 나에서 A에 있는 에너지는 모두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에너지띠 내부에 있는 에너지 준위는 모두 다르다라고 생각하세요. 알겠어요? 그래서 모두 다르다. 자, 그 다음에 나에서 B에서 A로 전이하는 전자가 흡수하는 최소 에너지는 B에서 A로 가야 돼. 확대해 볼까요? B에서 A로 갈 거야. B에서 A로 가려고 해. 그러면 이거 알고 있지? 올라갈 땐 흡수해야 되고 내려올 때 뭐 해야 돼? 방출해야 되죠. 그러면 이게 에너지 값이 다 다르지만 가장 작은 에너지, 흡수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에너지는 이 차이만큼 아니야? 높이가 높을수록 뭐라고 보는 거야? 에너지 값이 크니까 그 차이만큼이 제일 작은 경우를 물어본 거야. B에서 A로 가는 경우. 제일 큰 경우는 여기겠죠? 그쵸? 제일 작은 건 요거고, 그치? 그래서 제일 작은 건 2제로이다. 여기 2제로로 되어 있으니까 2제로만큼 흡수하면 된다. 디귿만 맞겠죠. 자, 14번을 보면 도체, 반도체, 전원체 중에 하나래. 순서 없이 나타냈어. 그러면 특징. 반도체하고 전원체보다는 세 가지 구분할 때 도체를 먼저 찾는 게 가장 유리하죠. 도체는 어떻게 돼요? 가장 전자가 채워져 있는 거, 안 채워져 있는 거니까 붙어 있는 경우 얘를 뭘로 인정해 줘야 돼? 도체로 인정해 줘야 되고 그 다음 띠 간격은 얘가 그 다음이니까 이거 뭐가 돼야 돼? 반도체고 이거 전원체다 이렇게 보는 거야. 가히 전자는 기형용의 에너지 준위를 가질 수가 있어? 띠 간격 사이엔 전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허용되지 않는 띠라고 했었죠. 자, 그 다음에 틀렸어. 그래서 나는 도체야 라고 되어 있는데 나는 도체 맞고요. 전기 전도성은 누가 더 좋아? 누가 제일 좋니? 도체가 제일 좋죠. 그 다음 누구야? 반도체. 그 다음 무슨 체야? 전원체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에 가하고 다하고를 비교한다고 했으니까 가가 다보다 좋다는 건 틀렸죠. 니은 하나뿐이 없다. 누구 하나뿐이 없다? 누구냐? 저희 학생 B뿐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도 있네요. 15번 집에서 풀어보시고요. 지금 한번 풀어봐라. 아니다. 이거 못 푸는 애들 있더라. 회로에 대해서 아예 이해를 못하고 있는 애들이 있더라고. 중학교 2학년들 기초 지식도 없어요. 아주 어려운 게 아니라 기초 지식도 없는 애들이 있더라고. 풀어보세요. 써? 자, S1만 닫았다는 얘기는 B는 회로에서 고민하지 말라는 얘기죠. 없다고 생각하라는 거지. 근데 전구에 불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얘기는 어디선가 단선돼 있다, 끊어져 있다는 거지. 누구 때문에 끊어져 있는 거야? 전원체 때문에 끊어졌겠죠. 그쵸? B에 여기 S1을 닫아놨음에도 불구하고 불이 안 들어왔다는 얘기는 이 부분이 어떻게 돼 있는 효과가 생긴 거야? 끊어진 효과. 전류가 안 흐르면 끊어진 효과지 뭐. 전원체가 끊어진 효과를 만들어내죠. 전원체야. 그러면은 얘는 무슨 체여야 돼? 도체여야 되지. 그러면 둘 다 닫았을 때는 어디로만 전류가 흘러? 이렇게만 전류가 흐르죠. 여기는 전류가 흐르지 않고. 이쪽은 전류가 흐르지 않고 이렇게만 전류가 흐르죠. A는 도체이다? 틀렸고 전기전도성은 누가 높아? B가 A보다 좋다. 맞고요. 에너지띠 구조는 B 에너지띠 구조? 도체니까 어떤 거야? X여야 된다. 니은 디귿이 답이다라는 걸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나요? 어려운 친구들은 아주 기본적인 회로에 대한 지식도 모르고 병렬 연결, 직렬 연결도 안 되는 초등학교 지식도 안 되는 지식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깜짝 놀래요. 중학교 애들이 알고 있는 반비례 비율. 걱정이다. 이거 큰일 났네. 자,
반도체에 대해서 좀 더 배울 거예요. 다시 뭐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반도체에 대해서 배울 거야. 띠틈띠 간격이 어떻게 되니? 반도체 띠틈띠 간격이 도체보다는 넓고 전원체보다는 가깝지. 그쵸? 반도체는요, 특징이 반도체에 대해서 배울 건데, 우리 반도체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반도체. 반도체는 첫 번째로 띠 간격이 중간 정도 되는 물질이라서 도체와 전원체의 중간 정도 성질을 가지고 있는 녀석이야. 그런데 반도체의 에너지띠 구조를 보면 반도체의 에너지띠 구조, 누구와 누구의 중간 정도 된다고? 도체하고 전원체의 중간 정도 띠틈 간격을 가지고 있죠. 원자가 띠가 있고 그 위에 무슨 띠가 있어요? 전도띠가 있으면, 원자가 띠가 있고 뭐가 있으면? 전도띠가 있으면 0켈빈 상태에서는, 다시 몇 켈빈 상태에서는? 0켈빈 상태에서는 얘가 원자가 띠라고 했으니까 전자가 채워진 가장 마지막 에너지띠야. 알겠어요? 전자가 채워진 가장 마지막 에너지띠인데 원자가 띠인데 전도띠에는 전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다시 0켈빈 상태에서는 전도띠에는 전자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A 원자 하나가 얘가 가지고 있어. B 원자 하나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전자는 있어. 다 에너지 값이 다 다르고 원자가 띠에는 전자들이 있는데 전도띠에는 전자가 없습니다. 왜? 열 에너지로 얘를 올려보낼 수가 없어요. 비대너지로 올려보낼 수가 있잖아요. 그럼 뭐 전기 에너지도 올려보낼 수, 모든 에너지 다 올려줄 수 있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열 에너지만 가지고 판단하는 거야. 알겠어요? 열 에너지만 가지고 0켈빈으로는 올려보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띠 구조를 보고, 이 구조를 보고 전도띠에 전자가 있다 없다? 없다. 교과서에 실려있는 내용이야. 전자가 있다 없다. 자유전자가 없다. 따라서 0켈빈 상태에서는 부도체적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0켈빈 상태에서는 절연체적 성질을 갖는다. 절연체라고 볼 수 있다. 이건 절연체라고 할 수 있어요. 알겠어요? 절연체라고 볼 수 있다고. 0켈빈 상태에서는 절연체를 보세요. 알겠어요? 근데 우리는 0켈빈 만드는 게 쉽냐? 0켈빈 못 만들어. 거의 근처까지는 만들 수 있지만 0켈빈 완벽하게 못 만들어. 상온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절대온도 기준으로 0켈빈이 마이너스 273도니까 상온은 막 한 23도 정도 된다고 치면 300켈빈 근처란 말이야. 그쵸? 27도 정도 되니까 300켈빈 근처란 말이야. 300켈빈 정도에서는 전도띠 전자가 일부 있어요. 그쵸? 그러면 열에너지 공급해서 전자가 어떻게 될 때? 전도띠로 뭐 해? 일부가 전이를 할 때, 일부가 뭐 할 때? 전이를 할 때, 일부가 전이를 하게 되면, 슝 올라가게 되면, 전자는 여기 이제 생기는 거고, 열에너지 흡수해서 다시 뭘 흡수해? 열이나 빛이나 전기 에너지 가지고 올라가게 할 수 있는데, 에너지 흡수에, 그냥 에너지 흡수해서 위로 쭉 올라갈 때, 여기에는 뭐가 만들어질까요? 전자가 있던 자리에는 무슨 공간이 만들어져요? 전자가 있었던 빈 공간이 만들어져요. 알겠어요? 여기도 사실은 빈 공간이 있어서 이리로 들어왔다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전자는 빈 공간 위를 움직여요. 전자가 다닐 수 있는 빈 공간이 있어서 그 빈 공간 위를 움직인다고 표현해요. 그래서 얘도 점선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빈 공간 위를 움직였다.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이 빈 공간을 뭐라고 할까? 양공. 다시 뭐? 양공. 전자가 채워졌을 때는 양공이 있다고 해야 돼? 없다고 해야 돼? 없다라고 해야 되고, 전자가 떨어져 나가면 뭐가 발생했다고 표현하는 거야?
양공이 발생했다. 전자가 있던 빈자리. 전자가 채워진 빈자리가 아니죠. 그럼 양공이라고 안 해요. 전자가 있던 빈자리를,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빈자리를 뭐라고 한다고? 양공. 그러면 양공은, 여기서는 양공이 발생했다고 하긴 좀 그렇긴 해. 왜냐면 양공은 전자가띠에서나, 전도띠에서 발생했다고 보통 표현 안 하고 원자가띠에서 발생했다고 하니까 양공이 발생해요. 다시 뭐가 발생해요? 양공이 발생하고 얘는 무슨 전자가 발생을 해? 자유전자가 발생을 하죠. 응? 원자가띠에 있던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해서 전도띠로 전이할 때 전자와 자유전자와 양공이 쌍이 발생한다라는 표현을 기억하세요. 알겠어요? 다시 원자가띠에 있던 전자가 원자가띠에 있던 이거는 단원 제목하면 안 되겠다. 그냥 반도체 에너지띠 구조라고 해서 참고로 그냥 쓰자. 원자가띠에 있던 전자가 에너지 흡수하여 전도띠로 움직일 때, 에너지 흡수하여 어디로 움직일 때? 전도띠로 전이할 때. 전도띠로 전이할 때 뭐가 발생한다고? 자유전자와, 자유란 말은 빼고 전자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전자와 무슨 쌍이 발생했다고? 양공이 쌍이 발생했다. 양공 발생했다고만 해도 상관은 없어요. 의 쌍이 발생했다. 전자와 양공의 쌍이 발생했다 라고 표현하는 방식을 기억하세요. 저기 뭐죠?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띠에 대해서 배웠어. 그쵸? 에너지띠에 대해서 배웠어. 번호로는 그게 아까 전에 큰 번호로는 1번 했고, 그 다음에 5번까지 했었나? 자, 5번까지 했으니 6번으로 들어가야 되겠네. 전기전도도와 관련된 전기전도도에 대한 내용을 배울게요. 전기전도도. 수치로 표현할까? 전기전도성을 수치로 표현한 값을 전기전도도라고 할 수 있는데, 전기전도도를 대표하는 문자. 야, 전류를 대표하는 문자는 뭐야? I고, 힘을 대표하는 문자는 F죠. 그런 것처럼 전기전도를 대표하는 문자가 있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0 하나에 뿅 하나 때려주시면 돼요. 시그마예요. 다시 뭐예요? 시그마라고 읽어줘요. 시그마. 전기전도를 대표하는 문자는 시그마라고 읽어요. 시그마라는 문자를 하는데, 이 전기전도도는 뭐하고 상관이 있냐면, 자, 세 가지씩을 기억하셔야 돼요. V는 IR. 이거 무슨 법칙이야? ohm의 법칙. V는 전압. I는 전류. R은 저항. 전압, 전류, 저항. 이 저항이 그냥 저항일까요? 전기 저항이라고 할까요? 전기 저항이라고도 합니다. 저항을 다른 말로 뭐라고 돼요? 전기 저항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알고 계셔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거, 이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가로를 좀 칠게. 전기 저항의 이 개념, V는 IR. 그러면 전압을 높여주면 이라고 표현됐을 때 저항값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전압을 높여줬을 때라는 표현에서 저항이 변하지 않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러냐면, 전기 저항이라는 값은 I나 R 때문에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전기 저항을 결정하는 요인은, R을 결정하는 요인은 길이, 단면적, 재질이 결정합니다. 다시 뭐가 결정을 해요? 길이, 단면적, 재질이 결정합니다. 그래서 송전과정을 배운 친구들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송전과정에서 송전선의 저항을 줄여주면 순실 전력이 줄어들어. 그때 도선의 길이를 어떻게 한다? 줄여준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뭐 경신은 안 배웠다고들 하더라고. 자, 보일 과정을 내가 잘 안 들어가서. 자, 어쨌든 R은 길이, 단면적, 재질에 의해서 결정되는 값이지 전압하고 전류의 영향을 받는 값이 아니야. 알겠어요? 그러면 도선의 길이가 길어지면 저항이 어떻게 될까요?
전자가 지나간다고 생각해봐. 졸라 멀리 가는데 부딪히는 게 굉장히 어떻게 되겠어? 많아지겠지. 그러면 당연히 저항은 어떻게 돼? 커지겠죠. 길이가 커져? 그러면 얘를 비례 관계니까 분자 부분에 쓸 거야. 비례를 대표하는 문자는 뭐야? L. 그 다음에 단면적이 넓으면 전자가 지나가기 쉬울까, 좁을까? 쉬워져요. 도로 폭이 넓어지는 거야. 좋은 폭으로 가면 당연히 도로랑 똑같아. 알겠어요? 자동차 가려고 하는데 도로가 막혀 있어. 왜? 길이가 갑자기 줄어드니까. 계속 막혀서 잘 지나가, 못 지나가? 못 지나가죠. 그래서 저항이라는 건 전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라서, 전기 저항이 전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라서 단면적에는 뭐예요? 반비례하고 길이에는 비례하죠. 또 하나 재질에 해당되는 거. 로우라고 합니다. 다시 뭐라고 해요? 로우, RHO. 다시 뭐라고 해요? RHO, 로우라고 읽는 값으로. 얘는 뭐라고 읽는다고? 시그마라고 있죠. 그러면 시그마는 로우분의 1로 결정됩니다. 다시 뭘로 결정돼요? 로우분의 1. 즉, 로우는 재질을 결정하는 값으로, 다시 로우는 뭘 결정하는 값으로? 재질을 결정하는 값으로, RHO라고 읽어요. 다시 로우라고 읽고요. 재질을 결정하는 값으로 비저항이라고 합니다. 비저항. 물질 종류와 온도가 결정하는 저항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물질 종류하고 누가 결정한다고? 온도가 결정하는 저항이다. 물질 종류와 온도가 결정하는 저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물질 종류와 온도가 결정하는 저항이다. 재질. 그럼 재질, 온도가 똑같을 때는, 다시 온도가 어떨 때는? 똑같을 때는, 로우 값이 어떻게 해야 된 게? 큰 게 전기를 잘 못 흐르는 재질이야. 로우 값이 큰 녀석을 뭐라고 하는 거야? 뭐라고 하는 거야? 절연체라고 하는 거고, 로우 값이 중간인 애를 뭐라고 보는 거야? 반도체라고 보는 거고, 로우 값이 굉장히 작은 녀석들을 뭐라고 하는 거야? 도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야. 알겠어요? 재질. 그러면은 로우 값이 큰 녀석들, 고무나 나무나 그런 것들이죠. 고무, 나무, 플라스틱 그런 것들이고 얘는 실리콘이나 저마늄 같은 녀석들이고, 로우 값이 작은 녀석들은 금속들. 다시 어떤 것들? 금속들. 이런 것들이 로우 값이 작은 물질들이야. 알겠어요? 재질이 결정을 한다고 했잖아. 다시 뭐가 결정한다고? 재질이 결정하는 저항이야. 재질과 온도가 결정하는 저항이야. 과학 공부를 좀 많이 한 친구들이 이것도 알고 있죠. 그럼 금속 중에서 저항이 굉장히 큰 거. 니크롬선, 텅스텐 같은 거, 텅스텐이나 니크롬 같은 경우는 저항이 큰 편이야. 전류는 흐르죠, 도체이기 때문에. 그런데 전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가 커서 얘가 전자가 지나가다가 원자핵하고 충돌을 많이 해요. 그럼 뭐가 많이 발생할까요? 열이 많이 발생합니다. 전류는 흐르는데 열이 많이 발생하는 거 어디 이용해? 진짜. 전류는 흐르는데 열이 많이 발생하는 거 뭐에 이용해? 전기포트. 그렇지, 전기포트. 전기포트 바닥에도 니크롬선이랑 텅스텐으로 된 녀석 깔려있고, 헤어드라이기, 뜨거운 바람 나올 때 안쪽에 이렇게 감겨있는 거 있죠? 뭘로 돼 있어요? 니크롬으로 돼 있습니다. 또 다리미도 마찬가지로 그 내부에는 뭐가 있어요? 니크롬 있습니다. 궁금해서 이거 헤어드라이기 눈에다 갖다 대네. 눈 실명됐대. 초등학생이 그걸 안 된다는 얘기를 해줘야지. 실명된다는 얘기를 해줘야지 되는데, 니들도 부모 됐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그래도 놀든지 말든지 후식하면 안 돼. 그래서 아는 게 힘이야. 알겠어요? 그런 얘기 해줘야지. 열 나오면서 열만 나오니까 빛도 나오지만 열도 나오기 때문에 그 열이 너무 뜨거워서 너 실명된다. 그거 얘기해줘야 되는데, 실명이라는 게 뭐야? 그러면 이제 눈 안 보여. 맹인 되는 거야. 맹인은 또 뭐야? 장님은 뭐야? 눈 안 보이는 거. 계속 설명해줘야 돼. 공부가 그런 거야. 계속 설명해줘야지. 자, 로우 값이야, 로우 값. 그 다음에 L은 도선에 뭐라고 했어요? 도선 길이. S는 뭐라고? 단면적. 둘은 무슨 수관계야? 전기전도도와 비저항은 역수관계다. 전기전도도와 비저항 무슨 수관계다? 역수관계다. 전기전도도와 비저항은 역수관계다. 전기전도도와
비저항은 역수관계다. 역수관계이다. 단위를 한번 고민해 볼까요? 로우의 단위가 신기하게 나옵니다. 로우의 단위가. 혹시 저항의 단위 알고 있는 사람? 옴. 좋았어. 옴이라고 하죠. 옴. 그러면 단면적의 단위는 단면적이니까 제곱미터. 길이 단위는 미터. 그러면 식을 바꿔봐. 로우는 L분의 R 뭐가 돼? S가 되죠. 단위를 그대로 따라가 볼까요? 옴. 얘는 단위는 제곱미터. 얘는 단위는 미터. 나눠줘서 어떻게 돼요? 옴미터가 단위입니다. 다시 무슨 미터가 단위예요? 옴미터가 단위예요. 알겠어요? 그런 식으로 단위가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유도 단위라서. 재수할 때 SI 유도 단위 나옵니다. 아, 삼수인가?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은 니들하고 한 살 차이니까 재수할 때 나오는 얘기입니다. 모르잖아? 여기도 재수하는 아이들이 있을지? 재수하지 마세요. 돈 너무 많이 들어가더라고. 요즘 니들 학원비 얼마씩 들어가냐? 엄청 많이 들어가죠. 과학학과까지 다니려면 돈 많이 들어가는 거 난 알고 있어. 부모가 되고 보니까 과학학원까지 보내는 게 쉽진 않겠어. 니들 부모님들한테 감사해야 돼. 항상 그래. 그 생각을 해. 난 니들 가르칠 때. 야, 과학학원까지 보낼 정도면 부모님이 정말 투자를 많이 하는 거거든. 왜? 한 달에 과학학원까지 다니는 애들 한 달에 학원비로만 최소 120이고 보통 150만 원씩 쓸걸? 사이 좀 쓰지 않나요? 국어학원까지도 다니거나 그러면은 뭐 180만 원까지 쓰기도 하고 막 그러는 것 같더라고. 와, 또 웬만한 사람 한 사람 한 달 동안 죽어라고 알바한 알바비 정도는 나오는 알바비 이상이 될 것 같은데 8시간씩 하루 주 5일 정도 근무했을 때 알바비 정도 될 것 같은데 꽤나 많은 돈이야. 그래서 이렇게 투자한 만큼 열심히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열심히 한다는 건 모르는 걸 그냥 모르는 채로 넘어가지 말고 질문하라는 뜻이야. 알고 넘어가야지. 자, 알고 넘어갔다는 얘기는 내가 다시 공부했을 때 이걸 내 거를 소화할 수 있어. 이 정도까지 만들고 넘어가는 거지. 왜냐면 다시 외우는 거는 힘들잖아. 70, 80%는 외울 수 있어야 돼. 다시 수업 시간에 몇 프로 정도 외워야 된다고? 70, 80%는 외워줘야 돼. 알겠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해도 잘 안 되고 이게 수업 시간 자체에서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단위에 대한 얘기도 한번 해봤습니다. 요거 가지고 이제 뭘 풀 거야? 문제를 풀기 전에 딱 한 가지만 더 해보자. 비저항 곡선이라는 게 하나 더 있어요. 다시 무슨 곡선? 비저항 곡선. 온도에 따라서 재질이 온도에 따라서 살짝 변신을 하거든. 재질이 결정한다고 했지. 재질이라는 건 물질의 종류와 상태까지도 표현하는 거라서 온도에 따라서 살짝 변하기 때문에 사실 물질 종류하고 온도에 따라서 변하는 저항인데 얘가 온도에 따라서 좀 변해서 로우 값이 온도에 따라서 좀 변합니다. 같은 물질이라고 할지라도 온도야. 그럼 비저항이 굉장히 큰 물질, 무슨 체라고 했어요? 절연체. 옛날에는 반도체지만 요즘은 무슨 체라고 해요? 절연체라고 하고요. 가끔 물결이 있는데 이 물결이 무슨 의미인지 몰라서 그냥 저는 해석을 아예 안 했어요. 또라이들 참 많아. 물결이 무슨 소리인지 몰라서 해석을 안 했어요. 이게 말이야 방구야? 근데 초절정 울트라들이 내가 너무 많아가지고 물결은 뭘 뜻하는 거야? 차이가 너무 커서 중간 생략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얘는 뭐야? 반도체.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녀석은 도체래요. 왜 선생님 절연체하고 반도체는 대략적으로 똑같은 패턴이 그려지는데 도체는 왜 반대로 그려져요? 온도가 높아질수록 왜 비저항 값이 작아지고 전기전도도가 커지느냐? 비저항 값이 작아진다는 전기전도도가 커지느냐?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까요? 그렇지. 온도가 높아지면 원자 gat에 있던 전자들이 조금의 에너지, 온도 가지고는 못 올라갔던 더 밑에 있던 전자들이 위로 쭉쭉쭉쭉 어떻게 되기 시작해? 올라가기 시작해. 자유전자 수가 증가해서 온도가 올라갈수록 온도 증가에 따라서 온도가 증가하면
우리 애기 똑똑한데 너 여태까지 학원 안 다니고 뭐 했어? 자유전자수. 그리고 집에 여력이 아예 안 되면 또 모를까? 되면 힘들더라도 학원, 뭐 내가 부모님들한테 그런 거 받는 거에 대해서 나도 고등학교 선생님한테 얘기 들었어. 투자 여력이 너무 무리가 가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내가 열심히 한다는 조건 속에서 집에서 투자를 열심히 받고 그걸 고마워할 줄만 알면 된다는 거지. 열심히 할 대신 열심히 하라는 거지. 열심히. 나 그 선생님 너무 좋았어. 그래서 현실적인 얘기들을 되게 많이 상업 선생님이었는데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어. 수업 시간은 거의 그냥 안 들었지. 그런 얘기만 듣고 그랬는데 어쨌든 왜냐면 상업은 안 중요하니까. 난 이과생이었고 안 중요했으니까. 그래서 근데 그 얘기는 아직도 내일이 확 바뀌었어. 부모님이 해줄 수 있다고 할 때 하라고. 부모님 나이 들면 그것도 못 해줄 수 있으니까 해줄 수 있을 때는 최대한 받아서 내 실력을 키우라고. 또 하나 내 친구 아빠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알바에서 돈 벌면 시간당 얼마짜리냐를 계산해보래. 제 친구 아빠는 그런 얘기를 했어. 알바에서 벌면 시간당 얼마야? 많이 받으면 12,000원. 뭐 지금은 1,500원 뭐 정도 받거든? 많이 받으면 12,000원. 그래서 저는 노가다에서 더 많이 받을 건데요. 노가다 하면 뭐 시간당 한 18,000원. 근데 니들이 공부를 해서 실력을 쌓으면 나중에 시간당 얼마짜리 인간이 될 수도 있어? 7만원, 12만원, 20만원짜리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면 너희들은 나중을 위해서 이렇게 시간당 12,000원, 18,000원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 할래? 아니면 7만원, 12만원, 20만원을 받는 사람 할래? 후자를 택하는 게 더 유리하다는 거지. 왜냐면 이거는 내 생활비밖에 안 돼. 내가 먹고 살아가는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지. 먹고 살아가는 정도만 가지고 내가 여가 생활을 즐길 수가 없어. 여가 생활을 즐기려면 기본 생활비 플러스 그 다음에 노후를 대비하게 저축할 수 있는 돈까지 만들어줘야 돼. 이걸로 평생 살면 나중에는 이 정도 인간밖에 안 돼서 평생 이 정도 돈밖에 못 받고 살지만 얘네들은 점점 7만원, 12만원, 20만원 계속 어떻게 해야 돼? 늘어나게 돼 있거든. 그래서 공부하는 거야. 또 하나는 아예 사업을 하는 거죠. 뭐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사업을 하면은 실패 확률이 굉장히 어떻게 돼요? 크죠? 또 단점이 있습니다. 사업의 단점. 뭔지 아니? 사업하는 사람들의 단점?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기 전까지 쉬는 날이 없어요. 워커홀릭이 돼야 돼. 일만 하고 살아가야 돼. 너무너무 힘들게. 처음엔 재밌어서 일을 했지만 일만 하고 살아가기에는 세상은 너무 힘들어. 아무리 좋아하는 일도 그것만 계속 해봐. 게임 중독자 애들 보고 계속 게임만 시켜. 아무것도 못하게. 밥만 주고 방 안에 가둬. 못 나와. 화장실 있고 거기서 씻고 밥만 줘. 게임만 하나 시켜. 죽어 평생 그걸만 하라고 해봐. 한 달도 못 견디고 나 이제 게임 안 할래. 이게 나올걸? 한 가지 일만 하면 그래요. 반찬도 매일 똑같은 거 먹으면 좋겠어? 안 좋겠지. 그런 것처럼. 자, 어쨌든 오늘 좀 쓸데없는 얘기 좀 많이 했지만 자, 그럼 도체의 경우는 온도가 증가할수록 도체의 경우는 온도가 어떻게 될수록 증가할수록 왜 반대 현상이 생길까? 전기 전도도가 나빠졌어요. 자유전자수가 조금은 늘어날 것 같긴 한데 왜 전기 전도도가 나빠질까? 전기 전도도가 좋아진다 나빠진다를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전류가 잘 흘러간다 못 흘러간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전기 전도도가 나빠진다는 건 전류가 잘 흘러가지 못한다? 자유전자가 잘 지나가지 못한다는 거야. 자유전자가 많은데 왜 못 지나가요? 아까 얘기했는데 잠깐 헤어드라이기 얘기하면서 전자가 지나가는데 방해하는 녀석이 있는데 그게 원자핵들이야. 다시 누구라고? 원자핵이 진동이 활발해져. 원자핵은 무슨 전기를 가지고 있죠? 플러스 전기를 가지고 있죠. 전자는 무슨 전기를 가지고 있지? 마이너스 가지고 있죠. 가다 보면 어떻게 돼? 자꾸 당겨요. 운동방향 반대 방향으로 당겨버립니다. 처음엔 다가오게 하지만 부딪혀요. 물론 완전 충돌은 아니지만 그 근처까지 와서 튕겨나가긴 하겠지만
그래요. 그러다 보면 전자의 움직임이 둔해져요. 자유전자수보다 누가 더 큰 영향을 주는 거야? 원자핵의 진동이 더 활발해지는 게 더 큰 영향을 주는 거야. 다시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면 얘는 자유전자수가 증가해서 전기전도도가 어떻게 된다고? 시그마 값이 좋아진다라고 했었죠. 비저항 값은 줄어들고. 그 다음에 얘는 뭐라고? 원자핵 진동이 활발해집니다. 따라서 원자핵 진동이 활발해지면 시그마 값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어요. 비저항 값이 줄어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또 하나 이 그래프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물질이 하나 더 있는데 이 물질이 뭘까요? 도체는 도체인데 갑자기 툭 떨어져서 비저항 값이 몇이 돼? 0이 되는 이 물질이 종류는 뭘까요? 초전도체. 도체는 도체인데 초전도 현상이 나타나는 도체다라고 초전도체가 되는 거예요. 이때 이 온도를 무슨 온도라고 해요? 임계온도. 임계온도 이하에서 초전도 현상이 나타난다고 보는 거야. 다시 무슨 현상이 나타난다? 임계온도보다 더 낮을 때 무슨 현상이 나타나요? 초전도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럼 초전도 현상이 나타나면 저항값이 0이 되기 때문에 한번 에너지를 넣어줘서 전류를 흘려보내주면 에너지 손실이 없어요. 발전소에서 만들어낸 전기가 우리 가족까지 올 때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손실되니? 많이 손실돼. 한 10% 정도. 많아요, 그것도. 하루에, 한 달, 아니, 1년에 전기 에너지만 우리 430조 이상의 돈을 써요. 10% 손실된다고 생각해봐. 몇 조야? 43조 손실되잖아. 그걸 0으로 만들 수 있어. 근데 왜 초전도체의 도선을 쓰지 않을까? 이 온도가 어떻게 돼서 굉장히 낮은 온도라서. 마이너스 200도씨 근처. 그 돈이 훨씬 더 많이 들어. 수십 배, 수백 배 더 많이 들어. 그런 거야. 근데 이게 만약 임계 온도가 상온 정도 되는 초전도체를 만들었어. 그걸 상온 초전도체라고 하죠. 그럼 어떻게 할까? 1년에 아무것도 안 하고 이거 만들어 놓으면 몇십 조씩 벌겠지. 우리나라만 볼까? 이거 만들어 놓으면 전 세계적으로 다 쓰려고 할까? 다 쓰려고 하겠지.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될지도 몰라. 우리나라의 기술을 뺏어 먹으려고 난리도 아니겠지. 근데 이제 상온 초전도체를 발견했다라고 하는 교수가 이제 있었어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고대에. 근데 이 임기온도 이하에서 두 가지 성질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뭐야? 초전도 현상이죠. 그게 뭐야? 임기온도 미만에서 비저항이 몇이 되는 현상이야? 0이 되는 현상. 이 그래프를 설명하는 거야, 그냥. 비저항이 0이 되는 현상을 초전도 현상. 이렇게 되면 굉장히 좋습니다. 또 하나는 임기온도 이하에서 마이스너 효과라고 해서 초전도체가 반자성을 띠게 되는 현상이야. 자기부상 열차 만들 때 이용하는 거지. 반자성이면 어떻게 된다고? 외부 자기장에 대해서 반대이기 때문에 항상 밀어내려는 힘이 만들어져요. 그럼 반자성을 띠게 되는 현상을 이용을 하는 건데, 이게 무슨 구구였는데? MK99인가? 뭐 어쨌든 그 물질 이름이 그거였는데, 반자성까지는 그림에서도 사진에서도 나오잖아. 반자성까지는 성공했어. 뭘 증명 못했어 지금? 임기온도 이하에서 비저항이 몇이 되는 걸? 0이 되는 걸 증명하지 못하니까 지금 이 상태로 있지 않을까? 그게 완벽했다면 비저항 발표했겠지. 그럼 전 세계적으로 난리 났을 것이고, 우리나라는 삼성, 애플을 능가하는 기업이 우리나라에 있을 수 있어. 테슬라도 저리 가라, 이 기업이 만들어져. 대박인 발견이거든. 신물질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게 된다면, 에너지 손실이 없기 때문에 열도 발생하지 않아. 지금 우리 자동차 배터리 전부 다 뭐야? 열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겨가지고 저 전기차 좀 덜 사는 편이거든? 원로 도선을 만들어버리면, 초전도체로 도선 만들어버리면 열이 발생할 리가 거의 없어요. 그냥 게임 체인저야. 이 세상에 게임 체인저야. 에너지 갖고 막 이렇게 싸울 이유도 별로 없어져요. 에너지가 풍부해지기 때문에 에너지 값이 싸집니다. 회사들이 도산해가지고 다시 비싸질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그래요. 그렇게 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에요. 진짜 상온 초전도체가 되면. 상온에서 초전도 현상이 되면. 자,
그래서 기본적인 사실은 알고 대학 들어가서 뭐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 재밌겠죠. 자, 그래요. 그래서 요거 관련된 문제들을 또 풀어봐야지. 다시 또 수특을 좀 펴볼까요? 관련 문제가 딱 한 문제 있더라고요. (16번) 몇 페이지냐면 116페이지 16번. 이거 못 푸는 애들은 식을 써줘도 못 푸는 애들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니? 대입 자체를 못하는 애들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다시 세 가지 식을 기억해 두는데 V는 IR은 잘 안 나온다고 해서 가르쳤어. 가로를 쳤어요, 선생님이. 또 하나, R은 S분의 뭐라고? 로우 L이라고 했었고, 시그마는 뭐분의 1이라고 했어요? 로우분의 1입니다. 로우는 시그마분의 1이에요. 세 가지 식 중에서 몇 가지 식을 활용해서? 두 가지 식을 활용을 해서, 얘는 잘 안 나온다고 했으니까, 두 가지 식을 활용해서 기억 니은을 찾아보세요. 이거 못 찾는 친구들은 식에 대입을 못하는 애들이라서 큰일이죠. 이런 얘기 나오겠지. 선생님 대입했는데 답이 안 나와요. 대입했는데 왜 답이 안 나올까요? 단위 때문에. 다시 뭐 때문에? 단위 때문에. 그럼 단위를 다 바꿔서 표현하려면 그거 노가다예요. 그럼 노가다기 때문에 비율로 푸는 겁니다. 다시 뭘로 푸는 거예요? 비율로 푸시는 겁니다. 해보세요. 일단 말로 힌트를 좀 주긴 했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 잡소리 하지 말걸. 자, 이 문제를 좀 빨리 풀려면 이 세 개 값으로 뭘 판단할 수 있니? 로우를 판단할 수 있어요. 다시 얘 길이 L 주어졌죠? 단면적 S 주어졌죠? R 주어졌어요. 이 세 개 가지고 뭘 판단할 수 있어요? 로우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로우를 판단할 수 있어요. 로우 값은 어떻게 되니? L분의 RS. L분의 뭐가 돼요? RS가 되죠.
L분의 RS 로우를 먼저 판단할게요. L분의 RS. 비율로 판단할 거니까 미터를 안 바꿀 거야. 귀찮아서. 알겠어요? 비율로 풀 거니까 귀찮아서. 그럼 로우 값은 얼마가 돼? 비율이. 로우 값의 비율이야, 비율. 몇 대 몇 대 몇이야? 라고 했을 때 얘는 L분의 RS니까 10분의 0.2. 다시 10분의 몇이라고? 0.2. 10분의 0.2 계산하지 마세요. 그냥 10분의 0.2라고 그냥 써놓을게요. 알겠어요? 그러면 그 다음 것도 계산할 수 있으니까 계산해 봅시다. 얼마 해야 돼? 얼마야? 10분의 1. 맞아요? 그쵸? 그러면 비율상으로 얘는 아직 안 나왔으니까 얘도 쓸까요? 20분의 니은 곱하기 2. 맞아요? 2니은. 되는데 얘랑 얘랑은 비율이 주어졌잖아. 1대 몇이야? 5지. 그러면 얘네들은 역수관계이기도 하지만 무슨 관계이기 때문에? 반비례 비율이기 때문에 1대 5의 반비례 비율 얼마야? 5대 얼마가 돼야 돼? 1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1이야. 알겠어요? 맞아요? 그러면 잘 봐. 얘 지금 비율이 정지전도 비율이 몇 대 몇 대 몇이야? 5대 1대 10이야. 그쵸? 그럼 반비례 비율은 몇 대 몇 대 몇이야? 2대 10대 몇이 돼야 돼? 5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비율이 전기조도의 반비례 비율이 누구 비율이야? 비저항 비율이야. 너 어떻게 끄덕끄덕하고 있어? 반비례 비율 모르잖아. 반비례 비율 네 말대로라면 5대 1대 10의 반비례면 10대 1대 5가 돼야 되잖아. 네 말대로라면. 근데 10대 1대 5가 아니라 나는 왜 이렇게 썼어? 2대 10대 5라고 썼어? 잠깐만. 최소 공배수가 10이기 때문에 잠깐만. 2대 10대 1이지. 미쳤나봐. 2대 10대 1이죠. 그쵸? 2대 10대 1. 어? 최소 공배수가 얼마야? 10이죠. 10이 되기 위해서 몇을 곱해줘야 돼? 2. 얘가 1이니까 10이 되기 위해서 10을 곱해줘야 되죠. 10이 되기 위해서 1이죠. 그쵸? 2대 10대 1 비율로는 그렇게 떨어져요. 그러면 0.2 비율이 다시 몇 비율이? 분모가 11대 기준으로 분모가 몇일 때 기준으로? 11대 기준으로 0.2가 2 비율이지. 그러면 1이 12 비율이야. 그쵸? 그러면 얘 약분해서 10으로 두고 똑같이 10으로 두고 니은이 들어가는 거니까 10으로 뒀을 때 몇 배 해줘야 돼? 몇 배 해줘야 돼? 0.1배 해주면 되죠. 다시 몇 배 해주면 돼? 비율에 0.1배 해주면 되는 거니까 니은은 얼마가 돼? 0.1이 된다는 걸 찾을 수 있습니다. 비율적으로 계산할 수 있어야 되고 비율 계산을 나는 못하겠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 노가다를 계산하셔야죠. 미터 단위로 나왔기 때문에 얘를 갖다 미터 단위로 바꾸려면 얘는 몇 미터? 0.1m. 근데 문제는 얘가 0.1m라는 건 애들이 다 알아. 얘가 0.2m라는 건 다 알아. 얘를 못 바꾸더라고. 제곱미터로 바꿀 줄 아니? 이거 할 줄 알면 중학교 때 전교권일 텐데. 완전 전교권일 텐데. 센치가 뭐야? 100분의 1이야. 그러면 0.2 곱하기 제곱센티미터라는 건 센티미터 곱하기 센티미터거든? 100분의 1미터 100분의 몇 미터? 1미터 제곱미터로 바뀌는 거야. 따라서 10,000분 10만 분의 2미터야. 다시 몇 미터야? 10만 분의 2미터야. 이걸 미터 단위로 바꾸는 미친 짓을 해가지고 풀 거야. 10만 분의 2미터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뭘로 풀 줄 아셔야 된다고. 결론은 비율로 풀 줄 아셔야 된다. 알겠죠? 꼭 비율로 풀 줄 아셔야 됩니다. 비율로 풀 줄 아셔야 돼요. 비율 안 되는 친구들은 따로 질문하셔야 될 거고. 반비례 비율이란 뜻이 뭐야 그러면? 어떤 수를 곱했을 때 똑같은 수를 만들어지는 두수 관계. 곱해서 똑같아지는 수를 만들어지는 두수 관계를 무슨 관계라고 하는 거야? 반비례 비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제일 쉬운 반비례 비율은 최소 공배수를 통해서 구하는 방식이라 혹은 역수 취하는 방식이야. 5분의 1 대 1분의 1 대 몇 분의 1? 10분의 1을 계산하면 2대 10대 1 나와. 알겠어요? 알아들었지? 자, 그럼 똑똑하네, 생각보다. 그런 내용들을 못 들어서 그런 거지.
그래서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그럼 한 문제만 더 풀어볼까요? 기억 1이라 하셨는데 10분의 0.1이라 맞는 거 다시 계산해 볼까요? 1이 아니라 자, 처음부터 한번 해볼게. S고 얘는 길이니까 L이고 얘는 뭐야? S고 얘는 무슨 값이야? 저항 R 값이니까 무슨 값을 구할 거야? 로우 값을 구할 거야. 알겠어요? 로우 값은 L분의 뭐를 뜻한다고? RS가 돼야 돼요. L분의 RS. 이 식을 외우지 마시고 너희들은 이 식 외우는 건 힘드니까 R은 S분의 뭘 외워? 로우 L을 외워서 로우 이퀄로 바꿔서 정리하시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L분의 RS니까 L은 얼마가 돼? 그냥 비율로 풀 거니까 10분의 얼마가 돼야 된다고? RS인데 0. 얼마가 돼야 돼요? 2가 되셔야 되고 얘는 10분의 얼마가 돼야 돼요? 아, 이거 1이 아니었구나. 미쳤네. 0.1이었다. 쏘리. 아까 1이라고 썼죠? 어떻게 병신이 있네. 0.2 곱하기 0.5가 1이라고 쓰는 병신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니들은 그렇게 틀지 마. 그럼 얘는 어떻게 돼야 된다고? 몇 분의? 20분의 2 니은. 맞아요? 이렇게 써줘야 될 거고. 그러면 비율이 몇 대 몇 대 몇이야? 2대 1이죠. 그쵸? 요것만 봤을 때는 1대 몇이야? 2가 되지. 그럼 얘 몇 들어가야 돼? 10 들어가야 되네. 그러면 전기전도도가 똑같다는 건 뭐도 똑같다는 거야? 전기전도도 똑같다는 건 비저항도 똑같다는 소리죠. 비저항 똑같아야 되는 거니까 약분해서 얘 없어지니까 10분의 0.1. 따라서 니은은 몇이 들어가야 돼? 0.1이 들어가셔야 되겠네. 그쵸? 어쨌든 그리고 니들이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자, 마더텅 한 문제 풀고 오늘 수업 여기까지만 할게요. 진도를 좀 덜 나갔는데 그래도 오늘 잡소리 비슷하게 했지만 니들 공부 의지를 조금 더 불태우는 잡소리였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마더텅 한 문제만 풀고 넘어갈게요. 마더텅 한 문제가 에너지띠 여기 있네. 13번인데 몇 페이지냐면 153페이지 13번. 153페이지 13번. 풀어보세요. 기억은 단위를 보세요. 기억은 뭘 보세요? 단위를 보세요. 그리고 이거 계산 못한 친구들은 남으세요. 알겠죠? 답 맞춰보고 계산 못한 친구들은 남으시고 남아서 개별적으로 풀어줄게요. 개별적으로 풀어야 되겠어. 공식 대입하는 거 옆에 잘 대입하는지 지켜보고 뭐라고 좀 해야겠어. 공식만 대입하면 풀리는 문제라서. 자, 숙제가 뭐냐? 자, 숙제는요.
마더텅, 이거 지금 4번 문제 볼 때, 여기 비대너지는 에너지 준위 차이만큼 다는 거 알고 있지? 이 차이만큼, 에너지 준위 뭐만큼? 차이만큼 비대너지야. 비대너지가 나타나는데, 비대너지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해? 광자 한계의 에너지라고 해. 알겠어요? 비대너지의 다른 표현 뭐라고? 광자 한계의 에너지. 그걸 기준으로 문제 푸시면 되는데 1번부터 에너지띠에 관련된 문제 150페이지 1번부터 마더텅으로 15번까지 풀어오시면 되는데 중간에 선생님이 혹시라도 안 얘기한 얘기가 있는 수도 있으니까 그건 질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15문제 정도만 풀어오시고, 그리고 오늘 수업 내용이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친구들은 영상도 좀 보시고 하세요. 영상 찍어 놓았으니까. 알겠죠?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저거 뭐야? 24년 마더텅 자기장 미리 풀어볼 사람. 응? 받아놔서 미리 풀 사람 받아가세요.